그러면 이제 오늘은 LLM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그 Mixture of Experts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스터디 할 때 이제 Mixture of Experts나 Mixture of Agent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이제 이번 스터디 토픽으로 정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작년 챗봇 팀에서 했던 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나왔던 의료용 챗봇 그 에이미를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한 에이전트를 저희가 정의하고 뭐 명확한 엑스퍼트를 저희가 정의해서 그거에 뭐 명확한 역할을 정해줘서 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게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는 사실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 딥러닝 최적화나 아니면 그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각각의 컨볼루션 필터들이 기능을 가지지만 저희가 그걸 정해주지 않고 그 최적화된 필터들이 학습이 되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엑스퍼트 기능들도 나중에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나눈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엑스퍼트들의 역할을 각각 정의를 해주는 그 게이트 네트워크가 좀 그 알아서 학습이 되면서 그 최적화가 잘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ixture of Experts MOE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8X7B라는 그 Mixture 8X7B라는 모델이 그 MOE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효율이 좋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은 기술이라서 현대적인 MOE 개념이랑 그 Mixture 8X7B 그리고 비슷하게 MOE를 이용한 딥시크 V2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MOE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2022년에 나온 이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스라는 논문이 지금까지 1501회가 인용이 되면서 그 되게 많이 사용되는 MOE 개념이고 좀 제일 현대적으로 잘 정립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의 내용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의 요지는 저희가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인퍼런스에 쓸 수 있는 컴퓨테이션을 파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모델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그 컴퓨테이션 연산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게 모델 크기를 키우면은 그 연산량 자체는 늘어나고 그러려면은 그 트레이닝 스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스파르스 MOE 레이어라는 게 그 MOE 레이어가 그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전체 용량 자체는 큰데 거기서 실제로 그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그 액티브한 파라미터가 그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덴스 FFN 레이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그 엑스퍼트 어떤 파라미터들을 사용할지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거를 이제 게이트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큰이 하나가 트랜스포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엑스퍼트에게 그, 그 리퍼럴이 될지 그거를 정해주는 게 게이트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거기서 add and normalize 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QKV 값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FFN 레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add하고 normalize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FFN 레이어가 있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하나의 그 덴스 레이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그거를 여기처럼 네 개, 여기 이제 주어진 예시에서는 네 개의 엑스퍼트로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인풋 인베딩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포지션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서 멀티 어텐션까지 돌아가고 애든 노 여기까지 똑같은데 거기서 feed forward 여기가 이제 이 그 엑스퍼트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 여기 라우터에서 그 만약 그 more라는 토큰이 들어왔을 때 그 FFN2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으면 이제 FFN2에서 그 이걸 처리해가지고 add and normalize 한쪽으로 가는 거고 라우터에서 여기를 FFN1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지정을 했으면은 여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Y2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전체를 다 사용했다고 하면은 연산에 참여한 파라미터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 인프루언스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액티브한 파라미터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파워를 적게 써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엑스퍼트들이 각각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면은 그 정말 특정 종류의 토큰 혹은 단어들을 처리하도록 게이트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큰이 어떤 엑스퍼트에게 갔는가를 이제 사후에 분석을 해본 표인데
뭐 여기서 뭐 레이어 1, 4,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아이디라고 하는 그 토큰이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폼에서 마스킹을 할 때 그 마스킹에 사용되는 토큰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토큰들이 이제 몇 개의 레이어에 배정이 됐고, 레이어 2나 6 같은 경우에는 뭐 펑추에이션 이런 특수 기호들이 이제 됐고, 그다음에 레이어 3나 6 같은 경우에는 뭐 the, an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 ve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1에 그 뭐 visual description은 뭐 레이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의 레이어가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도록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끝에 보면 아닌 것들도 있기도 하고 레이어 1처럼 좀 다양한 역할을 맡는 레이어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것들끼리 묶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그 같은 성능을 내는 데까지 거의 그 원래 이제 그 스위치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그 FFN으로 연결했을 때 그 T5 베이스에 비해서는 그 7배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그 인퍼런스 타임도 빨라지고 이제 그 트레이닝 타임도 빨라진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여기서 그 perplexity가 그 혼란도를 얘기하는 건데 적을수록 성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perplexity에 도달하는데 한 7배 정도 빨라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 인퍼런스가 빠른 대신에 이제 메모리 리퀘어먼트는 큽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쓰이는 파라미터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 파라미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장을 어쨌든 간에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는 좀 많이 들어가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적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오버피팅이 된다는 점들이 좀 계속 관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E라는 거를 좀 가장 잘 활용, 가장 이제 처음에 잘 활용해가지고 뜨게 만들었던 게 이 Mixture of Experts라는 그 Mixture 8X7B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Mistral 7B, 그 7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7빌리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FFN 레이어를 8개 에이전트로 늘려가지고 그 액티브 파라미터 수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그 트레이닝 할 그 성능을 좀 많이 올린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이제 구조 자체는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그 토탈 이제 여기 7 빌리언 중에서도 이쪽에 뭐 셀프 어텐션이 아니면 그 애드 앤 노멀라이즈 이런 데 쓰이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FFN 레이어에만 해당되는 그것만 이제 엑스퍼트가 8개로 나뉜 거라서 그, 그 토탈 그 47 빌리언 파라미터를 이용을 했고 이 중에서 그 인퍼런스에 쓰이는 거는 그 액티브하게 쓰이는 거는 한 번에 이제 그 13 빌리언만 쓰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라마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우수하거나 이런 성능을 보였었고 뭐 라마랑 GPT 3.5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제 GPT 3.5에 비해서도 거의 항상 더 우수하거나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보인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뭐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런 액티브 파라미터를 많이 썼나를 봤을 때 그 미스트랄 7 빌리언 그 예전 걸 봤을 때는 그 확실히 그거보다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 빨간색이 라마2인데 그 라마랑 비교했을 때는 그, 그 13 빌리언이랑 그 70 빌리언 거의 5배가 넘는 파라미터 차이인데도 그 믹스처럴 8X7B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었었고 컴프리hen션이나 매스나 아니면 코드 같이 특정 기능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를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봤던 그 믹스처럴 8X7B의 좋은 성능 그리고 적은 파라미터 개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어쨌든 간에 어떤 모델을 만들 때 그 쓸 수 있는 그 특정 시기에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닝에 쓸 수 있는 컴퓨테이션 파워나 이런 거가 똑같기 때문에 어 이걸 최적화를 잘 시킨다는 거는 결국 똑같은 컴퓨테이션 파워 하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그 파라미터 수를 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파라미터에서는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딥스틱 V2도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믹스처럴 8X7B가 그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근데도 이제 성능은 꽤 괜찮은 편이고 근데 라마 3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더 좋긴 한데 이제 딥식 V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그
조금 더 이제 변화를 넣어가지고 그 20 빌리언 정도의 액티브 파라미터만 사용하면서도 라마나 아니 라마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 이런 게 이제 딥시크 V2의 장점이었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또 이제 그 QKV를 압축해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로 나타내서 이제 그러면 그 벡터 길이 자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중간에 캐시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나올 때 이제 또 갖다 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데에서도 이제 연산량이 또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으로 한 번 그 메모리랑 컴퓨테이션 파워를 줄이고 그리고 믹처 오브 엑스퍼트 아까 봤던 엑스퍼트 여러 개를 사용해가지고 액티베이트 파라미터를 줄이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파라미터를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멀티의 레이턴트 어텐션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그 히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그 키랑 밸류 값들을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압축한 값들을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 자체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돌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텐션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또 이제 그 라우터가 어떤 엑스퍼트에게 그 배당을 할지를 정해주고 그래서 그 엑스퍼트에 배정이 되면은 그게 연산이 돼서 나오는 형태라서 그 20 빌리언 정도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을 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딥식 V2 전에 딥식 그 67 빌리언이란 게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여기 빨간 점으로 보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딥식 V2보다 떨어지고 그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트레이닝 코스트 자체도 딥식 V2가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 캐시도 이제 더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 하나당 그 캐시가 줄어든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맥시멈 제너레이션 뚜루풋은 그 1초에 몇 개의 토큰을 작업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 딥식 V2에서 훨씬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가 활용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토큰을 프로세싱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컨텍스트 랭크에서 뭐 얼마나 이제 그 필요한 내용을 잘 찾아낼 수 있냐 이런 그 니들이나 헤이스택 이런 테스트를 또 해봤는데 그 128K 랭크가 나올 때까지 그 컨텍스트가 길어져도 이제 거기서도 대체적으로 잘 찾는 걸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롱 텍스트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가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에 대해서 본 거였었고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엑스퍼트 여러 개를 두고 그걸 이제 게이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엑스퍼트에 갈지를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그 액티브 파라미터 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은 수의 토큰을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인퍼런스나 트레이닝 모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롱거 그 컨텍스트가 긴 경우에도 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가 그 특수한 역할을 맡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엔 사실 이제 그 챗봇 했던 것처럼 뭐 어떤 건 이제 공감을 해주고 어떤 건 뭐 특수한 또 다른 기능이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어떤 토큰을 처리할지 그것만 결정하는 정도의 아키텍처 변화였고 이걸로 인해 어마어마한 효율화를 이뤄내가지고 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논문들이 거의 2023년, 24년 이때 나온 모델들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MOE 개념들이 사용된 모델이 많이 나올 거고 그 LLM의 성능이 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